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 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두산 퓨어셀입니다.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1선을 좀 뚫어준 상황들인데 좀 시장 대비 시장이 좀 워낙 지금 약세 흐름들을 1월 달부터 좀 보여준 터라 12월부터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때부터 1월부터 확 빠지는 전반적으로 시장도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실적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켰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좀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21선을 좀 뚫어준 그런 분위기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 21선 좀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는 이 안에서 놀아줘야 되거든요. 42,500원대, 42,000원대, 42,000원 하고 이 21선 상단 부분. 이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가 주가 흐름들 소화를 하면서 호재가 나오면 좀 뚫어 올려주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변수들이 좀 워낙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약간 제 개인적인 좀 뇌피셜을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쪽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쪽으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물가가 좀 이 물가에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약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변수로 다가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이런 변수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전쟁이 뭐 세계대전으로 발발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영향이 없고 제한적인 영향 속에서 단기 소멸이 진행되면서 또 다시 정상화가 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스파크가 지금 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좀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가격들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이 증가되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두산중공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 금리를 패드에서 올린다라고 해서 이 물가가 안정이 될까? 이게 원초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또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금리 3월 달에 결정되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향으로 변수로 작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독일이 이렇게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 뭐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통과가 되는 이게 땅덩어리라고 하고 여기 한국 이렇게 있고 뭐 저 중국 이렇게 있고 뭐 러시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여기 있다고 하고 독일, 러시아. 자, 이런 이 가스 간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게 있습니다. 유럽을 직행하는 독일과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데 이거를 자, 전쟁이나 제재, 다양한 미국의 제재, 유럽의 제재, 독일의 제재, 야, 제재 때문에 끊을게, 끊어버리고, 러시아도, 유럽도, 당연히 유럽이랑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으니까. 크림반도를 흡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죠.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것도 또 이 꼬라지 보니까 살짝 반으로 좀 꼬여질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 약간 지금 무기화 한 거거든요. 무기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고 이 가스 공급이 끊겨버리면 유럽은 지금 가스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안 남아있다라고요. 일주일치. 일주일치. 그럼 러시아에 가스가 안 들어오면은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겠죠. 뭐 지금 이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스가 끊기면은 당연히 대체 원료인 원유도 화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석탄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 러시아한테 이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원전하려고 했지. 근데 지금 당장 원전이 되냐 이거죠.
탈원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원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운영을 하는 것들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전을 늘린다고 뭐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늘릴 수가 있냐고요. 풍력 또는 태양광 그리고 수소가 있죠. 여기에서 수소가 좀 부각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가격들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LNG도 그래요.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LNG 선의 발주가 증가가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서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설레발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건 설레발이에요. 자,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슬금슬금 기대를 한번 슬금슬금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두산 퓨어셀도 어, 수소 수소 쪽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제 당황했던 게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반발 매수세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줬어요. 이런 변수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질 것 같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채권단 졸업왔던 두산중공업 수소 풍력 신사업 8천억 원 투자를 한다. 이제 수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수소 터빈도 그렇고 수용 원전도 그렇고 풍력 연료전지 수소 터빈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두산 퓨어셀과의 그런 시너지들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 이제 2월 9일 특징 이슈였는데, 수주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 내용들 보면, 리포트들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핵심만 뽑아드리면, 2022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은 조금 부진할 것 같아. 근데,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인 실적이 회복이 될 것 같아. 수주 가이던스가 240메가와트를 제시를 하고 수소법이 통과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대선이 끝나면은 슬금슬금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고 참고로 한국조선해양은 아니지만 조선주들이 액화천연가스 관련해서 설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선주죠. 한국조선해양 파트너십. 그 또 수소 선박 연료전지죠.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죠. 자,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신규 수주가 131메가와트를 기록하면서 목표치 142메가와트를 92% 달성을 했다.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수주 목표가 240메가와트다. 131메가와트에서 240메가와트를 제시를 했다. 자, 여기에서 미국은 지난 연말 통과된 40억 달러 수소 허브 건설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시노펙, 론지 등 대형 업체들의 1기가와트 이상의 수소 생산 설비를 신설을 한다. 야, 이거 두산 퓨어셀이 중국에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야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뭐 담당하는 부분들이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두산 퓨어셀의 영향권에 있잖아요. 자, 여기 그래서 두산 퓨어셀 IR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7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영업이익은 132억 원을 전망을 한다. 이건 한국조선해양이고 한국조선해양 뭐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어제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를 받았다. 근데 이게 뭐 수소연료전지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일단 뭐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다까지. 자, 매출액 인식이 좀 지연된 영향으로 뭐 실적 대비 낮은 실적들을 뭐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7천억하고 432억 원을 보고 있더라. 7천억하고 432억 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90%, 80% 수준만 달성을 한다 그래도 일단 그동안보다는 높은 실적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2021년도 실적보다 2배 점프. 3,800억짜리가 7천억. 근데 물론 다 달성을 하는지가 문제긴 한데
영업이익 추이도 260억에서 180억, 여기서 432억까지 점프. 뚝뚝 올라가는 거예요. 뚝 올라가는 거. 그게 올해 진행이 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총 131메가와트 목표치를 92%를 달성을 했다. 2022년도에는 RPS 제도 하에 수주 지속, 수소법 관련해 가지고 사용 의무 비율 그런 것들도 있고, 수소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소법으로 하는 거죠. 대형 프로젝트 추가 발굴 및 트라이젠 모델 수주와 수출 확대, SK 이제 SK 슈퍼스테이션 그 있죠. 거기서도 이제 트라이젠 모델이 수주를 좀 받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40메가와트까지 좀 국내 발주가 320메가와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40메가와트만 받자. 그리고 중국 수출도 좀 하자. 그런 것들. SK 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트라이젠 한국가스공사 국책과제 완료, 제품 실증, 순조소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가시화. 이게 지금 수소법이 아니더라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SK에너지, SOFC 이런 것들도 공장 착공 확보, 국내 첫 발전용 에너지 수출, 또 중국 시장 수출 확대. 이게 올해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선박 한국조선해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만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